전라도 나주 기와 위에 서리가 내리던 어느 늦가을 밤의 일입니다. 한양에서 벼슬살이 마치고 내려온 최대감이라는 이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은 모두 가졌으되 정작 마음만큼은 텅 비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부귀도 넉넉하고 권세도 뒤따르고 본처는 그 고을에서 소문난 절세기였건만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 사람의 한숨소리만 깊어져 갔다고 하니 참으로 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을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권세로 쌓은 집도 계략으로 지킨 사랑도 끝내는 어떻게 되었는지 욕망이라는 것이 한번 고개를 들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되는지 똑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기나긴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전라도 나주 땅 한양에서 관직을 마치고 내려온 최대감의 저택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기와지붕이 층층이 쌓여 올라가니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하고 대문간을 지나 안채로 들어서면 온갖 진귀한 보물들이 눈을 번뜩이게 만들었지요. 곳간마다 쌀이 가득하고 비단과 명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 가히 그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라 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이토록 화려한 저택의 사랑채에 홀로 앉아있는 최대감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녁 나절이 되면 대감은 어김없이 사랑채 툇마루에 나와 앉곤 했습니다. 하인이 가져다 준 술상을 앞에 두고 술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술잔이 입에 닿기도 전에 다시 상 위에 내려놓고 나니 마치 술맛조차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참 이상해. 대감은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어요. 집은 이리도 크고 곳간은 저리도 가득한데 어찌하여 이 가슴속만은 이토록 텅 비어 있단 말인가. 그런 어느 날 저녁 본처 정씨 부인이 곱게 단장을 하고 사랑채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뜰에서 막 따온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지요. 정씨 부인이라면 그 고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피부에 버들가지 같은 허리, 말 한마디도 구슬이 굴러가는 듯 곱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서방님, 국화가 참 곱게 피었어요. 향기도 그만이고요. 부인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꽃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대감은 고개만 돌릴 뿐 꽃을 받으려 하지 않더군요. 그래, 그렇겠지. 말끝이 채 맺어지기도 전에 대감은 다시 먼 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인의 얼굴에 스치는 서운함을 못 본 채 하면서 말이에요. 부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꽃을 마루 위에 살짝 올려두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이던지요. 하지만 대감은 그런 아내의 마음도 모른 채 여전히 빈 술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대감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하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도대체 무엇이? 대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긴 탄식을 내쉬었지요. 그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가니 마치 빈 독에서 울려나오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하인들도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주인 어른께서 요즘 영 이상하시다. 좋은 것 다 가지고 계시면서 늘 시름에 잠겨 계시니. 그러게 말이야. 부인 어른도 그리 애를 태우시는데 주인 어른은 영 딴청만 피우시고 그 중에서도 곰새라는 사내종이 있었는데 이자는 유난히 눈치가 빨랐습니다. 주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큰 갈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지요.
주인 어른의 마음에 큰 구멍이 뚫려 있구나. 저렇게 많은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보통 갈증이 아닐 터. 곰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젓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소식 하나가 대감의 귀에 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였는데 이웃 고을의 매양이라는 기생이 새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한양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던 명기로 재주와 미모가 뛰어나기로 이름이 높았다고 하더군요. 매양이라 그 이름도 향기롭구나. 처음으로 대감의 눈에 관심이라는 빛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틈이 벌어지는 듯 했어요. 그날 밤 대감은 처음으로 술잔을 끝까지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술맛이 달았는지 쓰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올빼미 한 마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대감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일 겨를이 없었지요. 오직 매양이라는 이름만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바람이 사랑채 처마 끝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루 위에 놓인 국화꽃 한 송이가 바람에 살짝 떨리더니 꽃잎 하나가 후루루 떨어져 나갔어요. 마치 곧 시작될 변화의 전조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첫 번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대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갈망이 싹트고 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서는 매양이라는 여인이 등불을 켜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은 모르고 있었지요. 이 만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게 될지를. 며칠이 지나자 대감의 마음은 더욱 들떠 있었습니다. 매양이라는 이름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마침내 어느 날 저녁 대감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곰새야, 예, 주인 어른. 오늘 밤에 말을 준비해라. 이웃 고을에 볼 일이 있다. 곰새는 눈치 빠른 사내였지요. 주인의 얼굴에 떠오른 미묘한 흥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매양이라는 기생을 만나러 가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대감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한양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던 여인이라 하니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그날 밤 대감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림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에 옷관을 쓰고 손에는 향주머니까지 차고 나섰지요. 마치 젊은 서생이 첫 연모하는 이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웃 고을의 기류는 생각보다 화려했어요. 홍등이 줄지어 매달려 있고 피리와 가야금 소리가 어우러져 나오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대감이 기루 안으로 들어서자 기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여인이 하나 있었지요. 저분이 바로 매양이로구나. 매양은 과연 소문대로였습니다. 버들잎 같은 눈썹에 앵두 같은 입술, 고운 피부는 등불빛에 비쳐 더욱 부드럽게 빛났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그윽해서 한번 마주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지요. 어서 오십시오. 나주에서 오신 귀한 손님. 매양이 일어나 깎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또한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는 듯 곱기 그지없었어요. 대감은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지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 매양이라는 이름값을 하는군. 과찬이십니다. 자, 여기 앉으시지요. 매양이 대감을 상석으로 안내하며 술상을 차렸습니다. 등불 아래서 따르는 술이 호박빛으로 반짝였어요. 대감은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술은 어떤 술인고?
궁중에서만 마신다는 추격청입니다. 향이 그만이지요. 매양이 술잔을 받쳐들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대감의 마음은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시냇물이 봄볕에 녹아내리는 것처럼 대감에 굳어있던 가슴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배를 하시지요. 두 사람의 술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기루 안에 울려 퍼지니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오가자 대감의 얼굴에는 홍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술 때문인지 아니면 매양의 매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매양아, 내 가야금 솜씨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느냐? 그럼요. 기꺼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양이 가야금을 무릎에 올리고 줄을 퉁기기 시작했어요. 그 선율이 얼마나 애절하고 아름다웠는지 기루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특히 대감은 완전히 넋이 빠진 듯 매양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곡이 끝나자 대감은 박수를 치며 감탄했어요. 과연 한양에서도 소문이 자자할 만하구나. 이런 재주를 가진 여인을 만나다니. 주인 어른께서 좋아해 주시니 제가 더 기쁩니다. 매양이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등불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매양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다가 다시 밝아지니 마치 신비로운 요정 같았습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 빨리 지나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고 술잔은 계속해서 오갔습니다. 대감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이런 기분이 이토록 달콤한 것이었구나. 대감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텅 비어 있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한 무언가로 채워지는 느낌이었지요. 밤이 한참 깊어졌을 때 매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주인 어른, 혹시 제가 무례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싶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주인 어른의 눈에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가요? 대감은 잠시 놀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알아본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대는 정말 신기한 여인이구나. 내 마음을 이리도 잘 들여다보다니. 사람의 마음은 눈에 다 나타나는 법이에요.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정작 마음은 무척 외로우신 것 같아요. 그 말에 대감의 마음은 더욱 크게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속마음을 이 여인은 단번에 알아보다니, 그래, 맞다. 나는 참으로 외로웠소.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지 않습니까? 매양이 그렇게 말하며 대감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대감의 가슴까지 전해지니 마치 얼음장 같던 마음에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등불이 다시 한번 흔들렸어요. 이번에는 더욱 크게 흔들리더니 불빛이 벽에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니 마치 운명적인 만남을 예고하는 듯 했지요. 매양아, 나는.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 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라도 편히 하세요. 저는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매양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기루 밖에서 새벽을 알리는 발구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 새벽이 다가온 것이었지요. 아, 벌써 이런 시간이. 대감은 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매양아, 오늘 밤은 정말 즐거웠소. 다시 만날 수 있겠소?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요. 매양이 대감을 배웅하며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대감이 기루를 나서는 순간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대감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활력이 온몸에 되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여 사랑채에 들어서는 순간, 문득 본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잠시 양심의 가책이 스쳤지만 곧 매양의 미소가 그 모든 것을 지워버렸어요. 대감은 그날 밤 오랜만에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곰새의 눈에는 묘한 빛이 서렸고 본처 정씨 부인은 남편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사랑채 처마를 흔들며 지나갔어요.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앞으로 벌어질 풍파를 예고하는 듯 했지만 달콤한 꿈에 빠진 대감은 그런 것들을 알 리 없었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최대감의 저택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매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기루로 향했어요. 그럴 때마다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발걸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치 젊은 총각이 된 것처럼 말이지요. 곰새야, 오늘도 말을 준비해라. 예, 주인어른. 또 매양 낭자를 만나러 가시는 것이지요? 그렇다. 참으로 신기한 여인이야.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 곰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준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주인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걱정스러웠거든요. 특히 본처인 정씨 부인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외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인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그 횟수가 잦아지자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지요. 서방님이 요즘 참 바쁘시구나. 무슨 일로 그리 자주 나가시는 걸까? 부인이 하인들에게 넌지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사적인 일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밤 부인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안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놓은 방 안은 적막했고 부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또 늦으시는구나. 부인의 눈가에 서운함이 스쳤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이면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일을 나누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 마침 곰새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안채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부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곰새야, 잠깐 이리 와보거라. 예, 부인마님. 곰새가 방으로 들어서자 부인은 그를 찬찬히 훑어보았어요. 이 하인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기색을 느낀 것이지요. 내가 주인 어른을 모시고 다니니 분명 알고 있을 터. 서방님이 어디를 그리 자주 다니시는 것이냐? 곰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부인의 추궁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못된 것아, 주인 내외가 한 집에 사는데 아내가 물어보는 것도 대답하지 못하겠다는 말이냐? 부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과 의심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곰새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부인마님. 주인 어른께서는 매양이라는 기생을 만나러 다니고 계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말이지요. 매양이라 기생을.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진실을 듣고 나니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얼마나 오래된 일이냐?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보름이나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남편이 자신을 멀리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울음은 잠시뿐이었어요. 곧 부인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질투와 분노였지요. 감히 기생 따위와. 부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은 양반집 교수로 태어나 정실 부인의 자리에 있는데 남편이 천한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어요. 곰새야, 너는 주인 어른과 그 계집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 보았겠지? 그것은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 부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어요. 곰새는 어쩔 수 없이 본 것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대감이 얼마나 매양에게 빠져 있는지, 둘이 얼마나 정겨워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부인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어요. 마지막에는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까지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서방님이 그 계집에게 그리도 빠져 계시는구나.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곰새를 다시 불렀어요. 곰새야, 너에게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다. 무슨 부탁이십니까? 그 매양이라는 계집, 너도 젊은 사내 아니냐?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곰새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감이 왔거든요. 부인마님 그런 말씀을. 들어라, 곰새야. 내가 나를 도와준다면 너에게도 큰 이익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부인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뜩였어요. 위협의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곰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인을 배신하는 일이었지만 부인의 위세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부인마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다.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주인 어른께서 매양이를 만나러 가실 때 너는 먼저 가서 그 계집을 유혹해라. 그리고 적당한 순간에 주인 어른이 그 현장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주인 어른께서 크게 노하실 텐데 그게 바로 목적이야. 그 계집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 부인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매양이 돈만 밝히는 천한 기생임을 드러내고 대감으로 하여금 환상에서 깨어나게 만들려는 것이었지요. 그 계집이 너와 함께 있는 모습을 서방님이 보신다면 분명 정신을 차리실 것이다. 기생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될 테니까. 곰새는 불안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부인의 계획에 말려든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혼자 방에 앉아 복수를 다짐했어요. 등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에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매양아, 내가 아무리 요구라 해도 정실 부인의 자리를 넘보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내고야 말겠다. 멀리서 올빼미가 울부짖었어요. 마치 앞으로 벌어질 비극을 예고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눈이 먼 부인은 그런 불길한 징조도 개의치 않았지요. 바람이 안채 창문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통곡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그것의 진짜 의미를 알지는 못했어요. 며칠 뒤 드디어 부인의 계략이 실행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도 대감은 평소와 같이 기루로 향했어요. 하지만 곰새는 주인보다 먼저 출발하여 매양을 만났습니다. 매양 낭자, 안녕하십니까? 매양은 의외라는 듯 곰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 곰새 아니야? 주인 어른은 어디 계시고? 주인 어른께서는 잠시 늦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곰새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래, 그럼 여기 앉아서 기다리거라. 매양은 곰새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평소 대감을 모시는 충실한 하인이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낭자, 술 한 잔 따라 주시겠습니까? 오는 길에 목이 말랐어요. 그럼 당연하지. 매양이 술잔에 술을 따라 주었어요. 곰새는 그 술을 받아 마시면서 매양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낭자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주인 어른께서 그토록 매혹되실 만해요. 무슨 소리야? 함부로 그런 말하면 안 돼. 매양이 당황하며 곰새를 제지했지만 곰새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술 기운도 있었고 부인의 명령도 있었거든요. 낭자, 진심으로 여쭙는데 주인 어른만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하지. 나는 최대 감님만을.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나요? 곰새가 갑자기 매양의 손을 잡았어요. 매양은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곰새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아, 무슨 짓이야? 당장 손을 놔. 낭자, 저도 낭자를 좋아합니다. 주인 어른보다 더 진심으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대감이 들어섰어요. 무슨 일이냐 이게. 대감의 목소리가 기루 전체를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주인 어른, 이건 오해입니다. 곰새가 급히 매양에게서 떨어지며 해명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해라고?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오해란 말이냐? 대감은 분노에 떨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매양이 하인과 정을 통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대감님, 제발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매양이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대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입 다물어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 그때 곰새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주인 어른, 사실 매양 낭자가 먼저 저를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매양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곰새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곰새는 이미 부인의 각본대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양 낭자가 주인 어른께는 돈 때문에 다가간 것이라고 하시면서 진짜 사랑은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쁜 놈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매양이 곰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대감이 그녀를 막아섰어요. 그만, 이제야 내 정체가 드러났구나. 대감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매양이 결국 돈만 밝히는 천한 기생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대감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믿어? 내가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냐? 내 하인과 정을 통하면서. 대감은 더 이상 매양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등불을 확 꺼버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곳에서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얼굴도 보이지 마라. 대감님, 매양의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지만 대감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곰새도 함께 끌려나갔습니다. 기루 밖에서는 채찍 소리가 들려왔어요. 대감이 곰새를 호되게 벌하는 소리였지만 정작 곰새의 마음속에는 부인이 약속한 보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홀로 기루에 남아 술잔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그 술맛은 쓰디쓸 뿐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대감의 독백이 빈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꺼진 등불 자리에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사라져버린 사랑의 마지막 흔적처럼 말이지요. 한편 쫓겨난 매양은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교차하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분명 누군가의 계략이야. 곰새 혼자서는 이런 일을 꾸밀 수 없어. 매양의 눈에 차가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복수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지요. 매양을 내쫓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최대감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큰 공허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토록 화려했던 기루에서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거든요. 내가 그토록 어리석었단 말인가. 대감은 매일 저녁 사랑채에 혼자 앉아 빈 술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술잔은 있었지만 술을 따르지 않았어요. 마시고 싶은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본처 정씨 부인의 마음 또한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성공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이토록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서방님, 저녁상을 들으시지요. 부인이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내버려 두시오. 혼자 있고 싶소. 대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생기가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부인은 할 말을 잃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지요. 내가 원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나? 부인도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남편을 되찾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사랑채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매양이 정말 그런 여자였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양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그녀가 돈만 밝히는 속물 같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 주려 했던 것 같았는데, 하지만 내가 직접 본 것을 곰새와 대감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의심할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안채에서는 정씨 부인이 촛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부인의 마음속에도 후회가 스물거렸어요. 남편을 되찾기 위해 꾸민 일이었지만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남편은 돌아왔지만 마음까지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서방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계집이 있구나.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질투심으로 꾸민 계략이 결국 자신까지 불행하게 만든 것이지요. 며칠이 더 지나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대감은 하루 종일 사랑채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부인은 안채에서 홀로 시름에 잠겨 있었어요. 하인들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곰새는 가장 불안해했어요. 부인에게서 약속받은 보상은 아직 받지 못했고 주인의 눈치는 여전히 차가웠거든요. 부인마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언제 주실까? 곰새는 초조해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대감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곰새야, 솔직히 말해보거라. 그날 일이 정말 우연이었느냐? 곰새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매양을 유혹한 것이 정말 우발적이었느냐는 말이다. 대감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곰새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주인어른. 그저 순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대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대감은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술맛은 쓰디쓸 뿐이었어요. 매양과 함께 마셨던 달콤한 술맛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아, 그때가 그리웠구나.
대감은 스스로도 놀란 듯 중얼거렸어요. 매양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와의 시간이 그리웠던 것이지요. 멀리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을씨년스러운 소리가 사랑채 처마를 흔들며 지나가니 마치 대감의 쓸쓸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촛불이 바람에 깜빡거렸다가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대감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이던지요. 한편 쫓겨난 매양은 다른 고을로 옮겨가 작은 주막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기생으로서의 화려한 생활은 끝났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언젠가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손님, 어서 오세요. 매양이 주막을 찾은 나그네에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없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매양낭자. 돌아보니 곰새였습니다. 매양은 깜짝 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내가 여기 웬일이야? 나를 또 해치러 온 거야? 아닙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곰새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왔던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이라니? 내가 나에게 할 말이 뭐가 있다는 거야? 매양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곰새는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매양낭자. 그날 일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뭐라고? 매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뜻밖의 고백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본처 부인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더러 낭자를 유혹해서 주인 어른이 보도록 하라고. 정씨 부인의 명령이라고? 매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것이지요. 곰새는 그날의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부인이 어떻게 자신을 협박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한 말들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야? 예, 맞습니다. 낭자께서는 주인 어른만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가 부인의 명령 때문에. 매양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럼 대감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 거야? 그게 주인 어른께서는 매우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매일 혼자 술만 드시고. 매양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억울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느냐?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하루아침에 천한 여자 취급을 받았던 기분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요? 곰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매양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눈에 차가운 빛을 띠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여자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줘야 해. 무슨 뜻입니까? 정씨 부인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그 여자에게 되돌려주겠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매양의 목소리에는 복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너를 이용하는 거야. 내가 부인을 유혹하는 거지. 곰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더러 부인을 유혹하라고요? 그래. 부인이 나에게 한 짓을 그대로 되갚아주는 거야. 부인과 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대감님이 보도록 하는 것이지. 매양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정씨 부인이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부인께서 저 같은 하인에게. 가능해. 부인도 지금은 외롭거든. 남편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약해져 있을 거야. 매양은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곰새가 물었습니다. 이미 한 번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번에는 매양을 도와서 죄를 씻고 싶었거든요. 부인이 술에 취했을 때를 노려. 그리고 내가 신호를 주면 대감님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복수라는 공통의 목표 앞에서 결속을 다진 것이지요. 그날 밤 매양은 혼자 주막에 앉아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등불 아래서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정씨 부인, 내가 나에게 한 짓을 똑똑히 기억해 두어라. 이제 내 차례야.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주막의 등불을 흔들어 놓으니 매양의 그림자도 함께 춤을 추었어요. 마치 복수의 여신이 칼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곰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또다시 계략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를 위한 일이야. 매양 낭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 달이 구름에 가려지며 어둠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곧 벌어질 복수국의 전주곡처럼 밤은 조용히 깊어갔어요. 며칠 뒤 매양의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양은 곰새를 통해 대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에는 진실을 알리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뒷산 작은 암자에서 만나자는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대감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동안 매양에 대한 실망과 그리움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진실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일까? 대감은 편지를 여러 번 읽어보며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호기심이 이겼어요. 좋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보자. 그날 저녁 대감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집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곰새는 매양의 지시대로 본처에게 접근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요즘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부인마님, 저녁상을 정리해 드릴까요? 그래, 수고했다. 부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시름이 배어 있었어요. 곰새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인마님께서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힘들다니 무슨 소리냐? 주인 어른께서 요즘 부인마님을 멀리 하시니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곰새의 말에 부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부인마님이 너무 가였습니다. 그날 밤 곰새는 부인에게 술을 권했어요. 부인마님 마음의 병에는 술이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잔 드시지요. 술을? 내가 술을 마셔야 할 이유라도 있느냐? 서러운 마음을 달래시려면. 부인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곰새의 계속된 권유에 결국 술잔을 받았어요. 하나둘 잔이 거듭되자 부인의 얼굴에도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곰새야, 너는 주인 어른보다 나를 더 이해해 주는구나. 부인마님 같은 분이 이렇게 외로워하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곰새가 조심스럽게 부인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부인은 술에 취해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부인마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부인마님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부인이 당황하며 물러서려 했지만 곰새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어요. 주인 어른께서 부인마님의 진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주인 어른 자리에 있다면 너 지금 무슨 짓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최대감이 들어섰어요. 무슨 일이냐 이게... 대감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컸습니다. 그의 손에는 등불이 들려 있었고 그 불빛이 방 안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곰새는 부인을 붙들고 있었고 부인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주인어른, 이건 곰새가 급히 부인에게서 떨어지며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또냐? 또 이런 짓을 하다니. 대감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매양에 이어 이번에는 자신의 아내까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서방님, 저는 정씨 부인이 정신을 차리며 황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곰새가 뜻밖의 말을 내뱉었어요. 주인어른, 사실 부인마님께서 먼저 저를 유혹하셨습니다. 뭐라고? 이번에는 부인이 경악했어요. 자신이 매양에게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벌어진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부인마님께서 외로우시다며 술을 권하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곰새의 거짓말이 계속되자 대감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어요. 정씨, 내가 이런 여자였단 말이냐? 아닙니다, 서방님. 이 사람이 거짓말을. 그때 방 밖에서 매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인 댁의 꼴입니까? 매양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양, 내가 여기 웬일이냐? 대감이 놀라며 매양을 바라보았어요. 대감님께 진실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부인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매양은 침착하게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정씨 부인이 어떻게 곰새를 시켜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는지, 모든 것이 계략이었는지, 그러니까 그때 일이 모두 부인의 계획이었다는 말이냐? 대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께서 저에게 하신 일을 그대로 되돌려 드린 것 뿐이에요. 매양의 고백에 대감은 혼란스러웠어요.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정씨, 정말이냐? 내가 매양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이? 정씨 부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의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도 복수였습니다. 제가 매양에게 한 일을 되갚은 것이에요. 매양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방 안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어요. 등불의 불빛만이 흔들리며 세 사람의 복잡한 감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최대감의 저택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씨 부인은 안채에서 쫓겨나 뒷방으로 옮겨졌어요. 더 이상 정실 부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부인은 작은 뒷방에 혼자 앉아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질투심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앞에 놓인 술잔에는 그녀의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어요. 한때는 이 집의 안주인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던 짓이 이렇게 되돌아오다니. 부인은 비로소 자신이 매양에게 얼마나 잔혹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왔다는 것도 말이지요. 한편 안채에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섰습니다. 매양이 꽃가마를 타고 당당히 입성한 것이지요.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맞이하는 가운데 대감도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어요. 매양아, 그동안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 대감이 매양 앞에서 깊숙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는 매양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함께 하자고 청했었거든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지요. 매양이 관대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곰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매양으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예 집을 하나 장만하고 장사를 시작해 이제는 작은 벼슬아치 못지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세상은 힘 있는 자의 편이구나. 곰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새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의 배신으로 얻은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결과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배신자가 된 사람은 언제까지나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감은 이제 매양과 함께 안채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는 매양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며 그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매양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라. 저는 대감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매양이 단아하게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이 집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하인들의 관리부터 집안 살림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매양은 혼자 안채 마루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이겼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자신을 모함했던 정씨 부인은 뒷방으로 쫓겨났고 자신은 이 집의 안주인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문득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일까? 매양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스물거렸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뒷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씨 부인이 우는 소리였어요. 매양은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뿌린 씨앗이니 자신이 거두는 것이 당연하지.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매양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씁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택 안은 고요해졌어요. 안채에서는 대감과 매양이, 뒷방에서는 정씨 부인이, 그리고 밖 어딘가에서는 곰새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었지만 그 누구도 완전히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욕망과 복수, 그리고 배신이 얽혀 만들어낸 결말이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상처를 입은 채로 남겨진 것이지요. 달빛이 저택을 비추며 흘러갔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 쓸쓸해서 마치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본 하늘의 시선 같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라도 나주 최대감 집안의 기나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권세로 쌓은 집도 계략으로 지킨 사랑도 끝내 허물어지고 말았지요. 그러나 한번 드러난 욕망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 결국 각자는 자신이 지닌 욕망의 대가를 치렀을 뿐이었습니다. 대감은 공허함을 달래려다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고 정씨 부인은 질투심으로 남편을 되찾으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매양은 복수를 통해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곰새는 두 번의 배신으로 부를 얻었지만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욕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 치르는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최대감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지요. 둘째, 질투와 복수는 결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씨 부인의 계략도 매양의 복수도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이니까요. 셋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묘한 계략도 시간이 지나면 탄로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나 복수의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런 흥미로운 옛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권선징악의 이야기도 좋고 애틋한 사랑 이야기도 좋겠네요. 그럼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